저희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합치시는 순천 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순천 시민에게 사과하라. 저기 요거 좀 받아가시오. 무슨 낯짝으로 순천 오는가? 요거 좀 받아가시오. 국민의힘은 순천 시민에게 사과하라. 해양 투기 방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최선 방류 인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아 정말 국민의힘 환영합니다.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 인간을 방류하도록. 준비하는 당사로 왔어요.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아는 이 센트럴파크가 16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화율이 5%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만일에 이곳에 이걸 만들지 않는 100년 후에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대로 딱 맞아갑니다. 그리고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1년에 3,500만 이상이 모여드는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이 순천만에 이런 모습을 전봇대를 다 뽑아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 한 개의 종을 우리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그 당시 한 9,000마리 정도 남아있었는데 전 세계에 지금은 17,000마리가 남아있고 작년에는 10,000마리 정도가 순천만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면적이 좁다가 보니까 이번에 국가에도 얘기하는 게 이 습지를 이제 지자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지를 매입하는 것들을 정부가 좀 도와다오. 많지도 않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480억 되는데 이번에 90억 됐으니까 대표님 오신 선물로 이거 국회에서 200억만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근데 여기하고 얘기를 다 하고 오셔야 돼요. 하여튼 제가 합의사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가 왔냐 605만 명이 왔고 벤치마크는 300개소가 왔는데 지자체는 160군데가 왔습니다. 광역 기초할 것 없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세종시장, 경남시사, 경북, 울산할 것 없이 다 왔다 갔습니다. 왜 왔다 갔느냐, 이제 옛날에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로 대표되는 회색피스 도시에서 소득수준이 3만 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맑고 밝은 녹색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니까. 그런데 조그만 도시 전라도에 있는 순천에서 이걸 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놨지 하고 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 오셔서 정원 듯이 서울을 발표하셨습니다. 보도전에 아예 순천 보고 배웠다고 아예 넣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 정원박람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소득수준이 맑고 밝은 녹색 도시로 바뀌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받은 게 800만이었는데 뭐 이거는 걱정 없이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마 때문에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들한테 승인을 해줄 때 252억은 니네들이 벌어서 채우라고 예산을 해줬는데 이미 267억 원을 벌어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아마 좀 남는 흑자 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잘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지도부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KTX 타고 오셨을 겁니다. 익산에서 이 순천까지 완전히 저속철입니다. 이거 지금 전라남 도가 건의를 해서 예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셨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거 예타 면제 이제 여당이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예,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 아니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청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산림청과 정원박람회를 두 번 하는 도시가 순천입니다. 왜 산림청하고 했느냐? 가장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여기가. 중앙에는 모든 부서가 정원박람회 대행 우리 역할 안 해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찾아간 곳이 산림청입니다. 근데 법안 제출권도 없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맑고 밝은 녹색 도시로 앞으로 대한민국 소득 수준에 맞게 도시를 바꿔간다 그러면 토목과 이제는 건축으로만 도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산림처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산림청장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무 심고 불이나 끄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 엄청난 일을 산림청이 대응해서 해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일은 아닙니다만 산림처 정도는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대표님. 산림청장님한테 특별히 로비를 받으시고. 아닙니다. 저 노비 받은 거 없고요. 사실은 저 산림청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번에 예산 2040억이 들었는데 국비 예산 돈 155억 줬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1300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제가 노비할 이유는 없는데 해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 부처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집권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고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배려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산림청이 굉장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대표님이 아까 200억 이상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반드시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예.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개막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역은 그 비교 우위를 따져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순천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한다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니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권한 안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다. 잠버리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할 말은 많게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지자체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대표님 1조는 아니고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대표님. 아니 분명히 1조 이상층이 그렇게 하면 계산법 우려하고 다르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최고위원회를 하실 때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모입니다. 또 가야 되나 봐요. 대한민국 새로운 문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시죠. 여기 잔디를 어디서 여기 잔디를 밟혀야 돼요. 잔디 밟을 겁니다. 여기 밟으시면 됩니다. 여기 팀들 다 밟. 안녕하세요. 순천 화이팅. 반갑습니다. 나 오늘 천하라 위원장이 이렇게 힘있는지 몰랐네. 알고 시장님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대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이 천하라는데? 아유 그거 아니 순천 오셨으니까 그렇죠 뭐. 이게 질서인데 유튜브.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에는요 가게들 많이 없어지고 직거래 많이 합니다. 다시 군길 버전이 안 된다고. 우리 이세현 저게 처음 만든 전기 유관입니다. 전기 배터리 유관입니다. 예. 방울 하나 볼게요. 이거를 반대한 사람은 잔디 죽기를 기다리는데 올 폭염에 요 장마에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이게 원래 도로였던. 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도 50km고 네. 교통 표지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끝나고 뽑았다는 것도 여기 거를 뽑았다. 아니요 예전에 그거는 순천만 이정원을 조성하기 전체에 아까
아, 그쵸. 제가 뽑힐 땅이 다 뽑아서 지금. 이거는 이제 중원 박람회 끝나면 시장이 돼서 다시 도로로 또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도로를 굳이 했는데. 부지사님이 이거 반대편에 있는데, 아, 내가 골치 아프네, 이거. 여러분, 55%가 정치를. 이렇게 놔두지 이걸 뭐하러 원장을 얼른. 예. 얼른 가운데로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대표님 가운데로 모시고. 네, 지금 회의장으로 김기현 당대표님, 윤재욱 원내대표님, 김하진 전남도당위원장님, 김병민 최고위원님, 김가람 최고위원님께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예, 모든 참석자분들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어두워졌어. 나를 안 써놨구나. 오진아. 경제는 국민의힘, 살기 좋은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당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남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나라 위원장, 추우영 위원장님, 고영 위원장님, 박영영 위원장님과 이세현 의원님, 또 우리 황근황 의원님, 또 우리 조웅 의원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참 무더웠던 여름 이제 슬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부는 좋은 계절을 가을의 초입에 우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현장을 돌아보고 또 전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뜻을 모으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순천만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방한 지 오늘로 꽉 채운 5개월을 맞습니다. 4월 1일 개장 이래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히 초대박 흥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박람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순천은 도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순천의 사례를 보고 지역 발전의 해안을 얻고자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울산, 경북, 경남, 세종 등을 포함한 많은 광역 단체장들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다녀가면서 배우고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순천이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방증일 것입니다. 박람회 피크 시즌인 가을맞이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폐막까지 60여일 남은 이 상황에서 이미 수익금이 목표액을 상회했다고 할 정도이니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도 더욱 날개를 달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전남 여수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승객이 급증했고 침체를 면치 못했던 지역의 숙박업 요식업도 활기를 찾고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수시, 보성군까지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지자체, 조직위원회, 지역 주민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준비를 잘하면 그 행사 하나가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주변 도시에까지 확장적 발전을 이끈다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소도시 한 곳의 인구와 맞먹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하루에 몰려들어도 교통체증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광규 순천시장을 비롯해서 시청, 도청, 조직 관계자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는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챙겨 나갈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합치시는 순천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광주에서 숙박한 후 광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 건의를 들은 데 이어서 어제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순천에 내려와 순천에서 1박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호남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일 한두 차례 이상씩 내려오다 보니 이젠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집니다. 호남을 찾을 때마다 매번 뜨거운 열정으로 맞아주시는 호남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대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광주의 길거리 시장 통해서 광주 같은 대규모 도시에 왜 복합 쇼핑몰 하나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상당수 주민들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희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셨던 사실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설 마치고 시장통을 돌면서 인사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즘도 호남 지역 인사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당 장기 독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은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가 없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발전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요즘 저희 국민의힘에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의 숫자도 급증하고 당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장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2명, 즉 40%가 호남 출신이고,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김가람 최고위원은 전남 출신의 40대 청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들을 더 뒷받침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전남 도민의 마음에 다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재욱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순천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천은 원래부터 자연 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인데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래 생태 정원도시로 거듭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한국인의 고향 같은 아늑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첨단 과학의 아름다움도 느끼게 합니다. 지역 특색과 잠재력을 100% 살린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국제 정원 박람회도 큰 성공을 거두고 세계 최고의 생태 정원 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여야는 영원한 소통을 통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 고속도로 특별법을 260여 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조속하게 지역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제명안이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 투표에서 3대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의 탈당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동의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감했으며 그 때문에 국회 윤리자문위 건고까지 이어졌음에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리 표결 직전에 나온 불출마 선언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민주당과 김 의원이 막후 공모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무의미한 불출마 선언을 국민 신뢰와 바꾼 것입니다. 국민들은 세비가 아깝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도덕적 파산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부적격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자칫 이번 징계로 촘촘히 짜놓은 방탄 스크럼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협에서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도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에서 이처럼 먼저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을 보면 지금 수산업 관계자들이 국민의 수산물 소비 심리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폐수, 핵쓰레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민주당은 수산업계의 고민과 걱정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비꼬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민주당이 반일이 곧 정의이며 후쿠시마 처리수는 악의 산물이라는 광적인 믿음 때문에 수산업계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들께 정권 심판을 위해 대정부 항쟁에 나서라고 대놓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반대는 빌미에 불과하고 본심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자 이제는 역사까지 입맛대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1993년 러시아 해군이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려고 했을 때 일본이 시위하고 국제법으로 문제 삼아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며 우리도 똑같이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무려 30년 가까이 동해 부근에 화학적 안전 처리가 안 된 핵폐기물을 몰래 버리다가 발각됐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러시아가 방류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국제사회의 방류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 IAEA 검증을 받았는데 후쿠시마 처리수가 어떻게 1993년 러시아 핵 폐기물 무단 방류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외국 선동이 민주당의 특기라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 번 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수산물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나 손님이 줄었다는 횟집 사장님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지표보다 열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 1번지라고 불리는 이곳 전라남도에서 소비가 줄어 양식장 물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사육관만 나간다고 아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남에 와서 수산업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처리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리 그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위선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산업 종사자들께서 안심된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최대한